잘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Bitch 나는 solo 아이 제니가 왜 여기서 나와? 오늘의 루머 땡카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한 블랙핑크의 제니. 그런 제니가 이제 이 마블에까지 발을 들인다. 아이 귀하신 분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제니의 마블 합류 루머 총정리.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작가주와 파업, 이로 인해 미뤄진 모든 마블 작품들의 일정 딜레이 소식까지. 데드풀은 개봉 땡겼어. 자, 들어갑니다. Let's go. 한국 시간으로 지난 6월 8일 해외 언론 각지에선 마블의 새로운 캐스팅 뉴스, 불핑의 제니가 MCU 합류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공개했고, 이 캐릭터는 한국인 히어로 루나 스노우가 될 것이며 향후 제작 예정에 있는 아시안 히어로팀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의 멤버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보도합니다. 네, 제니는 얼마 전 방영을 시작한 6부작 드라마 HBO Max 디 아이돌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출연했고, 여기서 이렇게 인상적인 I'm just a freak yeah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에 들어선 제니가 MCU에까지 합류하게 된다는 루머. 하지만 제니가 소속되어 있는 YG에선 이게 뭔 개소리냐 라며 발빠르게 이 루머를 종식시켜버립니다. 재미없게 하네. 만약 제니가 마블에 캐스팅되었다면 배우 수연, The nanomolecular functionality is instantaneous. His cells don't know they're bonding with Simulacrum. Will Thor be there? 마석도, 박서준에 이은 한국인 배우가 캐스팅된 셈이었는데, 일단 YG가 이 사실을 빠르게 부인하며 제니의 마블행은 나가리 됩니다. 제니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했고 때문에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기에 사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소통이 가능한 배우지만 아직까진 배우로서 여러가지 장점들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 루나 스노우라는 큰 배역을 맡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 있겠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원작 코믹스 내 이 루나 스노우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만 더 딴 거 하고 와봐. 그렇다면 제니가 맡을 뻔한 루나 스노우, 이 마블 캐릭터는 어떤 친구인가? 루나 스노우는 2015년 출시한 넷마블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를 통해 탄생한 오리지널 캐릭터로, 이후 마블에 의해 이 캐릭터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2019년 9월 단독 코믹스 퓨처 파이트 시리즈에서 같은 한국계 캐릭터 화이트 폭스 크레센트 앤 이오와 함께 공식 데뷔합니다. 네, 2010년대 후반 K-팝의 열풍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면서 이 영향이 마블 코믹스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원작에서 루나 스노우는 설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산 캐릭터로 음악과 댄스를 좋아했던 설이는 오디션에 합격하며 이 K-POP 걸그룹에 데뷔하게 되는데, 긴 연습생 기간 끝에 설이는 인기 아이돌 그룹 4L1T의 멤버로 데뷔하고 같은 멤버인 민지, 진수, 혜원과 함께 활동하는데, 진수라는 이름이 좀 걸린다. 거의 뭐 불핑 이야기를 빼다 박은 스토리. 이후 설이가 활동하는 4L1T는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냉융합 기술이 적용된 이 특수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스타크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빌런 집단 에임이 콘서트장을 습격합니다. 설이는 멤버들과 팬들을 지키기 위해 에임에 용감하게 대항해보지만 결국 무력하게 납치당해버리고, 이 용감함을 가상하게 산 에임의 빌런 조로가 설이를 냉융합 기술이 가득한 극저온 반응로에 가두어버립니다. 이때 설이는 이 냉각 에너지 물질에 노출되는데 능력을 얻자마자 능수능란하게 냉기를 조종하며 이 에임을 모조리 없애버린 데 성공합니다. 네, 설이는 그렇게 눈과 얼음을 자유자재로 생성하는 루나 스노우라는 히어로로 재탄생합니다. 루나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섞인 헤어스타일, 두 가지 컬러의 눈동자인 오드아이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공격을 담당하는 블랙 아이스, 치유와 보호를 위한 화이트 아이스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통해 이후 지미 우에 의해 캐스팅되어 지미우 맞아. 아시안 히어로들이 모여 활약하는 뉴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의 멤버가 됩니다. 이 K-팝 아이돌 히어로라는 수식어가 조금 오그라들긴 해도 일단 이 얼음을 사용하는 능력, 또 굉장히 잘 뽑힌 비주얼 덕에 많은 팬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은 캐릭터이기도 한데, 루나 스노우가 속한 이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 이 히어로 팀은 무려 1978년 매우 오래전에 첫 데뷔한 집단이기도 한데, 주요 멤버로는 네이모라, 비너스, 마블보이, 고릴라맨, 지미우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 발간된 2019년 뉴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 워브 렐름 이벤트에선 지미우 중심의 구성, 그러니까 한국계 히어로만 5명을 배치하며 이 재구성에 들어가는데, 먼저 지미우를 중심으로 아다메우스, 아니 아마데우스죠, 루나 스노우, 실크, 샹치, 화이트 폭스, 크레센트 앤 이오, 미즈마블, 웨이브 소드마스 등의 캐릭터들이 그 멤버로 있고, MCU 앤 앤트맨 속 먼저 등장한 지미우. Oh, Cassie. This must all seem like a bunch of confusing grown-up stuff to you, huh? 그 뒤로는 우리의 새우깡보이, I was eating nongshim
shrimp crackers. 샹치가 솔로 영화를 통해 데뷔, 뒤이어 미즈마블의 카말라 칸까지 합류했는데 이렇게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의 원신이 모두 등장했기에 사실상 이 팀의 데뷔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제작 예정에 있는 샹치2에선 이 에이전트 오브 아틀라스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화이트 폭스, 웨이브와 같은 아시아계 히어로들 또한 출연한다는 루머 또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배우들이 하나둘씩 MCU에 합류하고 있는 현 시점, 과연 향후 서리를 비롯한 한국계 캐릭터, 이 모든 캐릭터에 우리나라 배우들이 캐스팅될 수 있을지, 얘네가 정말 PC 없이 얘네를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야, 진짜 루나 스노우만큼은 그러지 마라 진짜. 북미 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5월 1일 미국의 모든 영화, TV, 미디어업에 종사 중인 작가들이 파업에 들어갔고 약 16년 만에 일어난 이 대규모 파업에 디즈니는 물론이고 MCU 작품들 또한 파장을 빚게 됩니다. 네, 대충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오랜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의 OTT 시장, 이 모든 작품들에 참여 중인 작가들의 임금은 약 10년 전보다 줄어든 상황이며 이제 조금씩 도입되고 있는 챗 GPT의 영향으로 인해 이 미국 작가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 이에 작가들은 임금 상승, 작업실 환경의 확충, 챗 GPT의 제안을 목적으로 파업을 시작합니다.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여러 작품들, 특히 한창 촬영을 진행 중인 마블 작품들 또한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한창 촬영 중인 데어데블 본어게인, 썬더볼츠, 또 블레이드 또한 촬영이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후 촬영에 들어갈 작품들, 각본 작업이 진행 중이던 마블 작품들도 모두 그 개봉일이 연기됩니다. 하나 빼고 먼저 내년 5월 개봉 예정이었던 케바의 4편 브레이브 뉴 월드가 약 2개월가량 개봉을 늦추게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얼마 전 케바 뉴 월드 오다에서 브레이브 뉴 월드로 제목을 변경했고 이렇게 포드온과 만난 앤서니 매키의 모습이 공개됐는데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촬영을 진행했으니 사실상 거의 촬영도 막바지에 이르렀을 텐데 약 2개월을 늦춘 내년 7월에 개봉을 확정짓습니다. 다음은 썬더볼츠. 원래 브레이브 뉴 월드가 개봉한 3개월 후 내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촬영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얼마 전엔 모든 각본을 폐기하고 새 각본을 집필한다는 루머 또한 알려진 바 있어서 어쩌면 이번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썬더볼츠의 새로운 작가진은 넷플릭스 비프의 쇼러너 이성진이 합류했던 소식이 전해졌었고 함께 일하던 스티븐 연도 그 연을 이어나게 되었죠. 어쨌건 썬더볼츠는 5개월가량이 딜레이된 내년 12월 말에 개봉됩니다. 다음 작품은 블레이드 또한 썬더볼츠가 개봉한 한 달 반 이후에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약 5개월이 딜레이된 내후년 2월에 개봉되고요. 이 작품도 사실 이터널스와의 연계 떡밥, Sure you're ready for that, Mr. Whitman? 이 장면의 연결성을 위해 데인 휘트먼을 출연시키려 했지만 블레이드의 캐릭터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 연계를 전면 취소했고 독자적인 블레이드의 스토리를 다룬다는 루머가 공개돼 있고요. 정말 유일하게 그 개봉일이 당겨진 무려 6개월이나 당겨진 각각 기대작 데드풀 3는 내년 11월에서 5월로 그 개봉을 존내게 땡겨버립니다. 이래야 데드풀이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고 1, 2편의 각본가인 포로니까 렐리스가 다시 복귀하며 이미 일찌감치 모든 각본을 완성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번 작가 파업에 물론 영향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이로써 데드풀 3는 내년을 여는 첫 마블 영화 되었고 모든 마블 영화의 개봉이 뒤로 밀릴 때 독보적으로 그 개봉일을 6개월이나 땡겨버리는 그야말로 데드풀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데드풀 3는 내년 5월 3일 개봉될 예정이고요. 그 외 나머지 작품들은 아직 까마득한 판타스틱 4, 어벤져스 깡 다이너스티, 마지막 시크릿 주주인데 판포는 25년 2월에서 5월로, 캉 다이너스티는 25년 5월에서 1년이 딜레이된 26년 5월로, 시크릿 워즈는 26년 5월에서 27년 5월로 딜레이 됩니다. 야이씨, 늙어 죽겠다 이 새끼들아. 일단 이 캉 다이너스티 또한 주인공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을 텐데 아직 그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 배우 리스크를 마블이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과연 새로운 배우를 캐스팅하게 될지 또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드풀이 개봉 1년도 안 남았다.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